이른바 법꾸라지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. 예. 어제 다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랬죠. 어제 오전 10시 무렵에 검찰 청사에 나왔는데요. 예. 오늘 오전 2시가 넘은 시각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. 새벽 2시까지. 네. 그러니까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받은 우병우 전 수석.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소환이 될 때마다 화제를 뿌리는데 네, 맞아요. 처음에는 그 레이저 눈빛 레이저에다가 또 뭐 팔짱 끼고 네, 조사받고 있었고, 또 카메라가 그 조사받는 창을 찍기도 네, 했고 맞아요. 갖가지 화제를 뿌리는데 어제는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. 이 말의 의미가 뭘까?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. 이 숙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화제가 됐던 맞아요.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정확하기는 어제 오전 9시 40분에 예. 검찰청사에 나타났는데요. 예. 한 기자가 네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물었습니다. 예. 이 혹시 또 레이저 눈빛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. 약간 좀 힘이 빠진 모습으로 시선을 잠시 땅으로 떨군 뒤에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.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네.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그렇습니다. 얘기했어요. 자, 시간을 재보니까요. 예. 이 말을 하는데 정확히 20초 걸렸고요. 글자를 세보니까 49글자였습니다. 뭘 또 그걸 세보셨어요. 시사평론 가니까. 네, 그렇죠. 예. 네, 인터넷에서는 뜬금없이 무슨 숙명 타령이냐, 예. 업보다 뭐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. 그래요. 20초 49글자의 입장을 발표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.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. 첫 번째 인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초 29글자 메시지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웠다입니다. 기억납니다. 그때는 8초였어요. 네, 8초. 맞아요. 단 8초 입장을 발표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. 뭐였죠? 그때 멘트가? 지난 3월 21일이었었죠.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예. 처음 섰죠.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딱 이거였습니다. 맞아요. 예. 이게 딱 29글자였었는데요. 이때 송구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, 이걸 사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. 송구 분석을 우리가 엄청 했습니다. 네, 맞아요. 송구. 근데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에 마지못해 내가 사과한다. 네, 예. 뭐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죄송스럽다거나 사과드립니다가 아닌 미안합니다가 송구라는 아니고요. 표현을 택했어요.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은 뭐 송구란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고요. 숙명이란 말을 썼습니다. 숙명의 사전적 단어, 정의가 뭔지 한번 제가 또 찾아봤어요. 숙명은 뭐예요?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정해진 운명.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. 아하. 이겁니다. 그러니까 검찰에 4번씩 출두하는 게 내 인생의 정해진 운명이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했던 것 근데 같은데요. 이것도 잘 생각해 본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어서 난 여기 선 거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는 느낌도 그렇죠. 사실 들거든요. 그러니까 우병우 번역기를 제가 또 돌려봤는데요. 예, 당신들이 그렇게 딸 잡아놓고 싶어서 안달을 하니 내가 어쩌겠는가.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지.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이건 정해진 길이어서 난 나온 거야. 이런 네. 의미? 그러니까 반성이나 미안함 이런 뜻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. 아, 그래요. 숙명.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? 두 번째 인간은 광양에 홀로선 투사 같았다입니다. 투사 같았다고 네. 느끼세요? 뭐 레이저도 쏘지 않았고 뭐 한숨도 이번에 또 쉬었고요. 예. 숙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으니까 이젠 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. 그게 아닙니다. 숙명 다음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.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그렇죠.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당신들이 날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는 나의 숙명일 수 있지만 나는 꿋꿋이 헤쳐나가겠다. 싸워서 이기겠다.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. 투사. 여기서 투사 이미지. 네.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보도는 아마 거의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.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. 나왔으니까요. 예. 어떤 말을 했느냐. 표정이 10개 웃음기를 띠면서 아주 여유로운 표정이었고요. 혐의를 잘 소명했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혐의를 잘 소명했다고 난 생각한다. 네. 그러니까 숙명이면 받아들이고 잘 헤쳐나가겠다고 한 대로 예. 나는 잘 대처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은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예.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
그러면 이걸 뭐 녹음을 해놓은 게 있지 않은 한, 뭔가 써놓지 않는 한, 네. 이게 과연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? 좀 지금 그래서 옅게 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우전수석한테 지시받은 사람, 네. 같이 같이 불법 사찰을 한 사람들이 네. 다 우전수석과 나는 그걸 공모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은 진술은 있습니다만 네. 뭐 그 외에 증거들은 지금 불충분한 상황이라 옅게 웃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지막 행간으로는 뭘 보셨어요?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 수 있다입니다. 이번이? 예. 이번 뭐 네 번째 포토라인이? 아니요. 포토라인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다시 또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예. 이번에는 영장을 과연 영장의 기각이 될지 안 될지 이걸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. 검찰 입장에서 더 적용하고 싶어도 적용할 혐의가 별로 없어요. 처가회사 정강 탈세 문제로 처음에 이제 조사받았죠. 그렇죠. 그다음에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2차례 소환 조사받았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번에 불법 사찰까지 예. 더 적용할 혐의가 없습니다. 이번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의 싸움에서 검찰이 완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의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딱 이거였습니다. 맞아요. 예. 이게 딱 29글자였었는데요. 이때 송구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, 이걸 사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. 송구 분석을 우리가 엄청 했습니다. 네, 맞아요. 송구. 근데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에 마지못해 내가 사과한다. 네, 예. 뭐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죄송스럽다거나 사과드립니다가 아닌 미안합니다가 송구라는 아니고요. 표현을 택했어요. 그러니까 우전 수석은 뭐 송구란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고요. 숙명이란 말을 썼습니다. 숙명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한번 제가 또 찾아봤어요. 숙명은 뭐예요?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정해진 운명.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아하. 이겁니다. 그러니까 검찰에 4번씩 출두하는 게 내 인생의 정해진 운명이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했던 것 근데 같은데요. 이것도 잘 생각해 본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어서 난 여기 선 거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라는 느낌도 그렇죠. 사실 들거든요. 그러니까 우병우 번역기를 제가 또 돌려봤. 이른바 법꾸라지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. 예. 어제 다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랬죠. 어제 오전 10시 무렵에 검찰 청사에 나왔는데요. 예. 오늘 오전 2시가 넘은 시각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. 새벽 2시까지. 네. 그러니까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받은 우병우 전 수석.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소환이 될 때마다 화제를 뿌리는데 네, 맞아요. 처음에는 그 레이저 눈빛 레이저에다가 또 뭐 팔짱 끼고 네, 그것도 조사받고. 있었고. 또 카메라가 그 조사받는 창을 찍기도 네, 했고 맞아요. 갖가지 화제를 뿌리는데 어제는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. 이 말의 의미가 뭘까?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. 이 숙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화제가 됐던 맞아요.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정확하기는 어제 오전 9시 40분에 예. 검찰 청사에 나타났는데요. 예. 한 기자가 네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물었습니다. 예. 이 혹시 또 레이저 눈빛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. 약간 좀 힘이 빠진 모습으로 시선을 잠시 땅으로 떨군 뒤에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.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네.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그렇습니다. 얘기했어요. 자, 시간을 재보니까요. 예. 이 말을 하는데 정확히 20초 걸렸고요. 글자를 세보니까 49글자였습니다. 뭘 또 그걸 세보셨어요. 시사평론 가니까. 그렇죠. 예. 네, 인터넷에서는 뜬금없이 무슨 숙명 타령이냐, 예. 업보다 뭐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. 그래요. 20초 49글자의 입장을 발표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.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. 첫 번째 인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초 29글자 메시지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웠다입니다. 기억납니다. 그때는 8초였어요. 네, 8초. 맞아요. 단 8초 입장을 발표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. 뭐였죠? 그때 멘트가? 지난 3월 21일이었었죠.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예. 처음 섰죠.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성실한데요. 당신들이 그렇게 딸 잡아놓고 싶어서 안달을 하니 내가 어쩌겠는가.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지.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이건 정해진 길이어서 난 나온 거야. 이런 네. 의미? 그러니까 반성이나 미안함 이런 뜻의
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. 아, 그래요. 숙명.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? 두 번째 행간은 광양에 홀로선 투사 같았다입니다. 투사 같았다고 네. 느끼세요? 뭐 레이저도 쏘지 않았고 뭐 한숨도 이번에 또 쉬었고요. 예. 숙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으니까 이젠 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. 그게 아닙니다. 숙명 다음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.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그렇죠.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당신들이 날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는 나의 숙명일 수 있지만 나는 꿋꿋이 헤쳐나가겠다. 아. 싸워서 이기겠다.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. 투사. 여기서 투사 이미지. 네. 그러니까 우전수석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보도는 아마 거의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. 새벽에 오늘 일어난 새벽에 일이라서. 나왔으니까요. 어떤 말을 했느냐. 표정이 10개 웃음기를 띠면서 아주 여유로운 표정이었고요. 혐의를 잘 소명했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혐의를 잘 소명했다고 난 생각한다. 네. 그러니까 숙명이면 받아들이고 잘 헤쳐나가겠다고 한 대로 예. 나는 잘 대처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우전수석은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예.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걸 뭐 녹음을 해놓은 게 있지 않은 한, 뭔가 써놓지 않는 한, 네. 이게 과연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? 좀 지금 그래서 옅게 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우전수석한테 지시받은 사람, 예. 같이 불법 사찰을 한 사람들이 예. 다 우전수석과 나는 그걸 공모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은 진술은 있습니다만 예. 뭐 그 외에 증거들은 지금 불충분한 상황이라 옅게 웃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지막 행간으로는 뭘 보셨어요?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 수 있다입니다. 이번이? 예. 이번 뭐 네 번째 포토라인이?